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공학 첫 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주차에는 자동차공학 개론, 개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 계획서를 찾아서 보시면 이렇게 수업 계획서를 찾아 보실 수 있겠고요. 혹시 제가 필요하면 이걸 PDF 파일로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학기 동안에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강의는 그냥 짧게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대신 이제 교재를 준비하셔요. 교재를 준비하셔서 한 주 동안 교재를 빠른 속도로 한번 전체 읽어보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전체를 세세히 읽지 않더라도 그 앞에 차례를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흥미있는 부분을 좀 쭉 찾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명은 자동차공학이에요. 자동차공학이고 성적평가 방법 말씀드리면,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 4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이번 주 제외하고 다음 주부터는 수업 내용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출석 체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1학기 때 다른 과목에서는 그 출석 체크뿐만 아니라 퀴즈를 점수화해서 10% 추가 점수를 드렸지만, 이번 학기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어요. 그냥 출석 용도로만 하되, 그 대신 퀴즈를 꼭 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꼭 퀴즈 문제에서 두세 문제, 10문제라면 1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는 퀴즈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퀴즈 문제를 출석 체크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공부 안 하고 체크만 하지 말고 열심히 퀴즈 문제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출석, 중간, 기말 이렇게 시험을 보도록 해서 전체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차 라는 제목인데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차. 보통 우리가 수소차라고 하는 것이죠. 수소차, 전기차, 수소차 할 때 그 수소차를 풀었으면 수소연료전지로 동력원을 발생하는 수소연료전지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정용욱, 정구석. 제가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교재를 한 10권 정도 쭉 받아봤는데, 다른 교수님한테도 받고 또 출판사 요청해서 한 10여 권을 봤는데, 이제 이 정용욱, 정구석 저자가 굉장히 많은 친환경차를 냈어요. 전기 자동차 1, 2, 3, 또 친환경 수소차, 또 뭐 그냥 친환경차 해서 이런 그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으로 책을 많이 쓰셨고, 아주 그래서 제가 고르기에 쉽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신 작품이고 그다지 두껍지 않은 책으로 했어요. 저는 항상 교재를 가능하면 얇은 책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더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 교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연료날이라든가 연료학 등을 통해서 그 기계공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셨는데, 이 자동차 공학 이 과목은 어떻게 보면 교양적인 분위기도 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전기차, 수소차의 흐름을 배우는, 흐름을 이렇게 스타디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 이 책에는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이제 흥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으로 이 교재는 수소차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 중심으로 쓴 책 하나를 참고 문헌으로 소개하면 이거는 이제 참고로 관심 있는 사람은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 저자가 쓴 건데 전기 자동차 최신판이 3판이에요. 전기자동차 3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여기에도 수소연료차, 전기차 다 나오지만 여기는 수소차 중심. 여기는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전기차 부분을 좀 자세히, 즉 모터 부분이라든가 배터리 부분을 좀 자세히 썼고, 이 수소차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좀 자세히 썼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더 최신 거 그리고 더 얇은 책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제가 이 부분과 또 다른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러면 조금 세부적으로 이 수업 계획서의 두 번째 장을 보시면은 주별 수업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주별 수업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OT를 간단히 하고, 이 한 학기 동안 할 자동차 공학은 무엇을 할 것이냐? 자동차의 그 발전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자동차 발전사를 좀 다룰 거고, 오늘은 OT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동차 발전사와 이제 서론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내연기관차, 자동차 발전사와 관련이 되는 거죠. 내연기관차가 있었고,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수소차와 경합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또 이런 차들의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그 IT 기술이 얹혀질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그래서 우선은 그 동력면에서,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연기관에서 나오느냐, 전기 배터리에서 나오느냐, 수소 연료전지에서 나오느냐. 이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기계공학과 전기공학, 약간의 컴퓨터가 들어간 그런 이제 흐름이라면, 거기와 별도로 이제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가 하나 얹혀지면 뭐 전기차에 얹어도 되고 수소차에 얹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무인 자동차 시대로 넘어갈 수 있고, 자율주행 이런 기술은 꼭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뭐 드론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항공기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제가 특강 형식을 빌어서 좀 간단히 준비를 할 거고요. 메인은 역시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고, 전기차도 상당히 이 발전 단계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류,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하이브리드카로 가죠. 예를 들어 가솔린과 배터리를 같이 쓰자. 그런데 이걸 가솔린을 한 80을 쓰고
전기는 한 뭐 20만 쓴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전기 쓰는 비용이 그 부분이 높아지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도 뭐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또 뭐 소프트 하이브리드, 하드 하이브리드 이러면서 전기 쓰는 양이 많아질수록 이제 하이브리드도 쭉 예, 그 발전을 해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더 이제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거죠. 이제 주 동력원으로 전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고, 저속에서는 전기로 가고, 이제 고속에서는 뭐 가솔린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순수 전기차, 완전히 배터리로만 가는 차.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의 한계가 있거든요. 배터리는 배터리의 용량의 한계, 또 충전 시간이 길어요. 급속으로 해도 한 2,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완속으로 하면은 뭐 한 8시간까지 더 걸린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계가 있고, 한 번 충전해서 많이 못 가잖아요. 배터리 용량 때문에. 물론 배터리 기술이 계속 발전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성이 더 높아져. 근데 현재 시점으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죠. 이것은 한 번 충전하는데 한 5분, 한 번 충전하면 한 600km. 뭐 현대 넥소차 거의 세계 최상급이에요. 현대 넥소가 거의 그 품질 면에서 거의 세계 최강급인데, 물론 뭐 도요타나 혼다 3파전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수소 연료 전지 차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전기차에 비해서. 얘는 주행 거리도 짧고 충전 시간이 길어. 근데 현재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현재 많이 쓰는 데는 복잡한 시내에 저속으로 설설 달리는 때는 용이할 거고, 뭐 화물차라든가 아니면 장거리 뛴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수소차 한 번 주행으로 뭐 600km 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주행으로 충분히 가고, 충전 시간도 한 5분.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소형차는 전기차, 대형차는 수소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장기적으로는 수소차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디젤이나 가솔린이 같이 병립했던 것처럼 전기차와 수소차가 당분간 쭉 같이 갈 것이다. 장점이 있는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전기차 하면은 테슬러 있잖아요. 테슬러 차. 수소차 최근에 니콜라라는 회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니콜라 테슬라라는 그 아인슈타인, 아니 그 누구야, 에디슨 시대에 그 발명한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 이름을 딴 거야. 이게 이름이고 성인데, 니콜라 테슬라의 성을 따서 전기차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죠. 스페이스X도 만들어서 지금 화성까지 가겠다고 하고. 뒤를 이어서 최근에 이제 니콜라가 수소차 해서 그 미국의 그 큰 대륙을 가야 되니까 전기차 충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충전해서 한 번에 뭐 수백 킬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니콜라 같은 경우는 뭐 현대하고 같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그동안 사실 수소차가 오래됐어요, 연구한 지.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이 책에도 나와서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동안 시장이 성숙하지 않고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아직까지 안 된 거지, 기술적으로는 수십 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깊이 있게 볼 게 있고, 전기차도 사실은 내연기관보다 더 먼저 나왔어요. 1830년대 프랑스에서 먼저 나왔어. 그런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뭐, 이 시내 그 여성분들이 이제 타는, 오늘날로 치면 뭐, 이 골프카라든가 그런 식으로 초창기에도 일부 사용이 됐는데, 대대적으로 사용을 못한 거고, 내연기관이 이제 상용화에 성공해서, 우리 아는 지식으로는 내연기관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전기차가 먼저.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기차 하면 결국 모터와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모터와 배터리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고, 수소차 하면 연료전지가 핵심이니까 연료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는 우선 거시적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에서 약간 그냥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 면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 부분과 배터리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연료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책 순서대로 할 건데,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생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총 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개요, 종류, 개발 현황, 그다음에 연료전지 자동차 개요 구조, 종류, 개발 현황, 이렇게 해서 반은 개발 현황 같은 얘기를 하고 반은 이제 구조 설명하는 게 돼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열전달 또 뭐 연력학처럼 미분 방식식 푸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볼 수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소설책 읽듯이 한 주일 내에 한번 쭉 훑어보는 거는 뭐 1시간이면 훑어볼 수 있을 테니까 우선 큰 줄기의 흐름을 잡으세요. 그래서 쭉 보고, 어차피 지금 이제 친환경차가 대세인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계와 전기, 또 컴퓨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현대 문명을 변화시켜가는지 이 과목을 통해서 그 단편적으로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서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연기관, 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주부터 7주까지 이제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세부 종류에 대해서 뭐 하이브리드카,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또 그냥 배터리, 순수하게 전기로만 가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퓨얼셀, 연료전지죠. 퓨얼셀 일렉트릭 비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자동차가 수소차로, 요거 이제 수소차죠. 이건 수소차. 전기차와 수소차의 그런 그 개발 흐름 방향으로 좀 구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8주차의 중간고사를 하겠어요. 중간고사. 그 다음에 이제 9주부터 14주까지 이제 연료전지차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상세하게 강의를 하고, 15주차에 기말고사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목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발전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전기차가 무엇이냐, 전기차 구동 원리, 핵심만 놓고 보면 모터와 배터리죠. 모터와 배터리. 이게 장난감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장난감 자동차하고 전기차하고는 그 핵심만 놓고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그 작은 업체들도 뛰어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회사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수백 개의 전기차 회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터 기술은 제가 이제 전기 전문 그 교수님들, 전기과 교수님들하고도 좀 문의를 하고 좀 얻어서 그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이 모터 부분은 거의 지금 거의 완성됐다고 보더라고요. 모터는. 그러니까 그런 완성된 모터를 이제 사다가 쓰면 되는 거죠. 배터리가 문제죠. 지금 배터리가 현재 용량이나 성능이 이제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 더 개발이 돼서 더 훨씬 컴팩트해져야 돼요. 배터리가 차지하는 중량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더 컴팩트하고 경량화돼야 된다. 그리고 배터리에서 이제 열이 나오는데 그 열 문제. 기계공학적으로는 결국 열 문제가 중요합니다. 수소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연료전지는 뭐예요? 핵심이 전기분해를 거꾸로 한 거잖아. 전기분해는 뭐야? 전기분해를 하는 거죠. 전기분해. 그러니까
물을 전기 분해한다. 그럼 물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면 뭐가 나와? H2O니까 물에다 전기를 넣어서 분해를 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겠죠. 산소가 이게 분자니까 이렇게 써줘. 그래서 우린 전기를 얻어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는 수소와 산소를 따로 준비했다가 얘를 합쳐. 이걸 합해. 그러면 물이 나오겠지. 물이 나오고 이제 전기가 나오겠죠. 전기. 그래서 수소는 공기 중에 20%가 수소니까 압축기로 수소를 공급을 해주고, 압축기가 필요해요. 수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제 수소는 별도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소를 얻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차츰 설명하도록 하고, 수소를 이제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서 두 개를 그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서로 만나게 해주는 거죠. 만나서 이제 전기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거지. 물이 나오고 여기에 열이 또 나와요. 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냥 현재 수준으로 보면 거의 반 나온다고 보면 돼. 전기 반, 열 반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열을 회수도 해야 되고 활용도 해야 되고 또 버리기도 해야 돼요. 내연기관차는 그 나오는 열을 버리잖아요. 엔진에서 열이 나오는 것을 냉각수로 해서 레디에이터에서 공중으로 버리잖아요. 물론 겨울에는 그걸 난방으로 일부 쓰지만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거를 버릴 데가 없어. 구조상. 그러니까 그 안에 냉각수를 돌려서 열을 냉각수로 일단 회수를 해서 그걸 레디에이터에서 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료체 문제야. 연료체 문제. 그러니까 전기가 반 나오고 열 반 나오는데 앞으로는 전기가 더 많이 나오고 열은 적게 나오도록 만들 거야. 그렇지만 어쨌든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열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료전지는 스택 관리, 즉 연료전지 그 구조물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 뽑아쓰는 전기 관리.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열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는 열 관리.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3대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첫 주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재를 신속하게 구하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도 읽어보는데 뭐 한 2시간 정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봐. 부담 없이. 큰 흐름을 잡고 강의를 들으면 상당히 흥미롭게 될 거예요. 책 한 권에 의존할 수는 없어요. 테마 자체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동영상에 뭐 수소차, 전기차 검색해 보세요. 저보다 훨씬 요약을 잘하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간간히 보시면 훨씬 좋을 거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걸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첫 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